자, 안녕하세요. 6.3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알아봤냐면, RDB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꺼내서 XML 문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메모리에 빈 다큐먼트 객체를 생성한 후에 그 다큐먼트 객체에 엘리먼트나 어트리뷰트를 추가해서 새로운 XML 문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XML 문서를 파싱해서 메모리에 로딩한 다음에 그 XML 문서를 다루는 DOM API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절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XML 문서를 읽고 XML 문서를 전체 노드를 재기함수를 통해 전체 노드를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 게 이번 절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XML 에디터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 달의 목표를 향해서 자, 하나씩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우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노드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자, 노드란 뭐냐면 XML 문서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 성분을 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먼트나 어트리뷰트 혹은 도큐먼트, XML 문서 자체를 의미하는 도큐먼트 혹은 엘리먼트나 어트리뷰트가 가지고 있는 값 혹은 주석 노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XML 문서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를 노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이 노드를 나타내는 인터페이스가 뭐냐? 바로 노드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노드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뭐 엘리먼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어트리뷰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도큐먼트가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XML 문서를 구성하는 하나의 노드를 나타내는 인터페이스가 바로 노드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노드 인터페이스는 다른 인터페이스들의 상위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부분의 인터페이스가 XML 문서의 구성 요소를 의미하는 각각의 인터페이스가 노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노드에는 노드 타입이 존재해요. 그래서 노드 타입을 통해서 이 노드가 현재 어떤 노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우리가 XML 문서에서 엘리먼트 노드를 하나 읽었어요. 엘리먼트를 하나 읽었다라고 가정을 하죠. 자, 이 엘리먼트는 노드 인터페이스로 표현될 수가 있죠. 노드 인터페이스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엘리먼트를 노드 인터페이스로 노드 객체로 하나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이 노드 객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이 노드가 무슨 노드인지를 알아야지만 적절한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가령 뭐 엘리먼트 노드일 경우에 뭐 어떤 처리를 하고 어트리뷰트 노드일 경우에는 어떤 처리를 해라 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했는데 노드를 딱 읽어왔어요. 근데 이 노드를 가지고 이게 엘리먼트 노드인지 어트리뷰트 노드인지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노드에는 각각의 현재 노드가 어떤 노드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현재 노드가 엘리먼트냐, 혹은 어트리뷰트냐, 혹은 뭐 텍스트 값이냐에 따라서 노드 타입 상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노드가 엘리먼트다 라고 하면 엘리먼트 노드일 경우 노드 타입 상수는 엘리먼트 언더바 노드예요. 그리고 그 값을 출력해보면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만약 현재 노드가 어트리뷰트 노드다. 이 어트리뷰트 노드일 경우 노드 타입 상수는 뭐냐면 어트리뷰트 언더바 노드예요. 그리고 그 값은 2라는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텍스트 노드일 경우에는 텍스트 언더바 노드라는 노드 타입 상수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 값은 3으로 표현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한번 예제를 한번 작성을 해보자고요. 자, 돔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은 전 시간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금 간단히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돔 파서를 생성하기 위한 javax.xml.parse 패키지와 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org.wc.돔 패키지를 인풋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큐먼트 빌더 팩토리 객체를 생성하고 도큐먼트 빌더 객체를 생성을 하시면 돼요. 이제 도큐먼트 빌더 객체로부터 새로운 XML 도큐먼트를 생성하거나
기존에 있던 XML 문서를 읽어서 도큐먼트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던 건 새로운 도큐먼트 객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큐먼트 빌더 객체에서 new documen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새로운 도큐먼트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메모리에 빈 도큐먼트 객체를 하나 생성한 거죠. 자, XML 문서를 파싱해서 메모리에 도큐먼트 객체를 생성할 땐 어떻게 하느냐? 도큐먼트 빌더 객체에 파스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XML 문서를 인자값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자로 전달된 XML 문서가 파싱돼서 메모리의 트리 구조로 생성된 도큐먼트 객체가 반환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도큐먼트 객체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노드 타입의 상수값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도큐먼트 객체에서 getNodeTyp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봤습니다. 이 getNodeType이란 메소드는 뭐 하는 거냐면 현재 노드의 타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노드 인터페이스의 메소드예요. 노드 인터페이스의 메소드인데 이 도큐먼트 인터페이스가 노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getNodeType 메소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큐먼트 객체에서 getNodeTyp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현재 노드가 도큐먼트 노드이냐를 비교해서 현재 노드가 도큐먼트 노드라면 현재 노드는 도큐먼트 노드이고 노드 타입의 상수는 getNodeTyp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상수값을 한번 출력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도큐먼트 객체로부터 getDocumentElemen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XML 문서의 루트 엘리먼트가 반환되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 반환되냐면 엘리먼트 인터페이스로 반환이 되게 돼요. 그래서 getDocumentElement인터페이스는 뭐다? XML 문서의 루트 엘리먼트를 반환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다. 자, 그래서 도큐먼트 객체로부터 getDocumentElement를 이용해서 루트 엘리먼트를 엘리먼트 객체에 저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엘리먼트 인터페이스도 노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getNodeTyp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현재 노드 타입을 출력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getNodeType에서 현재 노드가 엘리먼트 노드이냐를 비교해서 엘리먼트 노드라면 현재 노드는 엘리먼트 노드이고 노드 타입의 상수값은 getNodeType를 이용해서 현재 노드의 상수값은 몇이다 라는 걸 출력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 결과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XML 문서를 파싱해서 도큐먼트 객체를 얻어서 도큐먼트 객체의 노드 타입을 출력을 해봤어요. 그리고 도큐먼트 객체로부터 XML 문서의 루트 엘리먼트를 얻어서 루트 엘리먼트의 노드 타입 상수값을 출력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결과를 먼저 예측해보면 우리가 처음엔 도큐먼트 노드를 출력을 해봤죠. 도큐먼트 노드의 상수값을 출력을 해봤어요. 도큐먼트 노드의 상수값이 몇이에요? 9죠, 9. 첫 번째는 9가 출력될 거예요. 두 번째는 엘리먼트 노드의 노드 상수값을 출력해봤어요. 엘리먼트의 노드 타입에 따른 상수값이 몇이에요? 1이죠. 1이 출력될 거예요. 그래서 9와 1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해봤더니 첫 번째 메시지에는 현재 노드는 도큐먼트 노드이고 노드 상수는 9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현재 노드는 엘리먼트 노드이고 노드 상수는 1입니다. 라고 출력이 됐어요. 그래서 getNodeType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현재 노드가 도큐먼트 노드인지 엘리먼트 노드인지 혹은 어트리뷰트 노드인지 혹은 텍스트 노드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노드들은 노드의 종류에 따른 특정 상수값을 갖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 노드 타입 상수값은 어디에 정의되어 있냐? 노드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노드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상수값들이에요. 자,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중에 XML 문서를 전체를 방문하는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XML 문서 전체를 방문하는 코드를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